장다울 씨를 모시겠습니다. 동료가 모인 해바라기군요, 이름이. 해바라기의 대표 김영희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알려주세요. 예. 네, 지난 파파이스에 3번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을 시작했던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십 개의 토론회를 본 시민들 500명이 이제 2박 3일 동안 만나서 2박 3일 동안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지 재개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그게? 네. 금요일 날 모여서 2박 3일 동안 숙의,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양쪽이 제공하는 자료집도 공부하고 동영상 강의도 한 6개를 듣고 그다음 지역 TV 토론회도 수십 차례가 있었어요. 수기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죠, 500명이. 네.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를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실제. 근데 지금 일반 여론은 거의 박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오르코기를 더 이상 건설하지 말자 하고 계속 건설해야 된다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뭐 네. 40대 4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여론이고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끊임없이 조선일보나 그쪽에서 이제 원전 지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던 거고요. 엄청난 물량 공세가 특히 이번 주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번의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최근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고리 오르코기를 안 짓게 되면 전 세계에 앞으로 열리게 되는 600조 원의 원전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못해서 찬밥 신세가 돼서 한국 경제가 거의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팩트를 좀 짚어보고 시민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0조 원전 수출 시장의 허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600조 원전 시장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이런 큰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탈원전을 하고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구경꾼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600조면은 정말 크잖아요. 마치 한국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봐도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위쪽의 파란색은 매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원전의 개수인 거예요. 그 밑에 갈색은 매년 오래돼서 폐쇄가 되는 원전들의 개수인 거죠. 그럼 보시면 70년대, 80년대에는 파란색이 훨씬 많죠. 많은 원전들이 지어지고 폐쇄되는 원전은 적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어지는 원전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주황색 부분은 중국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을 제외하면은 실제 원전 시장은 몇 기 지어지지 않고 있고 폐쇄되는 게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거죠. 오래된 원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은 7, 80년대 황금기에서 이제 쇠락하는 시장으로 이미 변화된 지 오래인데 뭔가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매년 원전 건설을 새로 시작하는 원전 개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76년도에 무려 전 세계적으로 44기의 원전이 건설을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2017년에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전 세계에 새로 건설을 시작한 원전이 하나예요. 전 세계에 하나. 작년엔 5개였어요.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의 신고리 오르코기였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는 200개 국가들 중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30개 중에서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OECD 국가는 15개국이에요. 15개국 중에서 새로 원전을 전혀 안 짓고 있는 국가가 9개고요. 나머지 6개는 그러니까 새로 원전을 짓고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현재 99개가 있는데 꼴랑 2개를 짓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58개 있는데 지금 하나 짓고 있어요. 일본도 42개 있는데 2개. 우리나라 24개가 있는데 지금 3개를 거의 다 지어놨죠. 신고리 오르코기는 저기서 빠진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2다. 그렇죠. 우리는. 플러스 2인데 그게 지금 빠져있죠. 지금 중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전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이 원전들이 노후화돼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2개, 1개 지어봤자 전체 규모는 다 감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선진국 상황을 보면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탈원전 선언했죠. 프랑스도
원전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75%인데 50%로 줄이기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아까 봤던 58기 중에서 17기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원래 4개를 짓고 있었는데 그 건설 중이던 2개를 취소했어요. 경제성도 안 나오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잘 된다 해서 실제 건설 중이고 신고를 옳고기보다 더 많은 수조 원의 금액이 들어갔던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죠. 거기서 미국 원전, 현재 99개에 있는 미국 원전이 38년 내에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린피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치단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투자 신용평가 기관에서 전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진국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도국에서는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5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70%를 중국, 러시아, 인도에서 짓고 있어요.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가 짓고요. 자기 기술로. 인도도 자기 기술로 짓는 거랑 러시아에서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 70%는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시장이라고. 그리고 제가 요즘 토론회에 나가서 반대쪽이랑 토론하게 되면은 중국도 원전 수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여쭤봤어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롤모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력공학교 교수님께서 아니 롤모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개도국 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짓고 많이 수출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저 600조 원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계 원자력 협회라는 원자력계 협회가 있어요. 원전을 계속 늘리는 거 원하는 로비 기구죠. 거기서 나오는 통계예요. 앞으로 160기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더 건설될 거다. 근데 한 기당 한 4조 원 되니까 600조 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놓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160기 중에서 자기네 나라 기술로 짓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시장이 110기예요. 70%. 저기는 우리가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진출을 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그 나머지 30%도 원전 건설이라는 게 계획된 대로 건설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건설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거나 이미 다른 나라들이 수주를 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저 남은 30%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게 경쟁자로서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게 영국이랑 체코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계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지어놨던 오래된 원전들이 좀 있으면 수명이 다 돼서 많이 닫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10여 개의 원전을 새로 질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지려고 했던 원전이 수년 동안 딜레이가 됐어요. 그 마지막에 엎어지기 직전에 거의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전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프랑스랑 중국이 그 프로젝트를 땄어요.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 해상풍력, 바닷가에다 풍력발전기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규모로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니까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에서 최근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면서 정부가 입찰을 했어요. 입찰 방식으로. 거기서 그 입찰을 따낸 회사가 영국의 가장 최근에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가격에 40% 싼 가격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짓기로 했어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영국 정부는 그 바로 직전에 계약해줬던 신규 원전 사업을 수십 년 동안 재생에너지보다 40%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국에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한다 하더라도 설계 인증받는데 3, 4년 걸리고 짓는데 6년 걸리는데 우리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최초로 원전을 한번 수출했거든요. 4개를.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돈도 빌려줬지만 그쪽에서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빌려줄 돈도 좀 있지만. 근데 영국은 우리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사업주가 돼서 우리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60년 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국채은행인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수십조 원을 우리 돈을 빌려줘서 우리가 짓고 수익을 빼야 되는 구조인 거죠. 매우 리스크가 크고 그 사업이 그대로 갈지도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0조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원전업계 과장이 아니라 엄청난 과정이네요. 거의 허구라고 보는 게 맞죠. 2009년에 우리가 원전 수출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2012년까지 10개를 더 수출하고 2030년까지 80개를 더 수출할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지난 8년 동안에 수출이 0건이에요. 2010년도 빵건, 11년도 빵건, 12년도 빵건, 8년 동안 수출이 전무하다고요. 사진 잘 골랐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두 분이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8년 동안 수주가 영건인데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8년 동안 영권인데 600조 시장에 적이 있다고 과장을 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자립도 하고 국산화시킨 건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지었던 것도 맞고 UAE에 수출한 것도 맞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세계 1위인 거는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사랑하고 당신 최고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에 나가서 1등을 했으니까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 원전 업계는 최고라고 하고 심지어 가격도 다른 나라보다 싼데 8년 동안 경쟁해서 한 번도 못 이겼다고요. 근데 또 그걸 믿고 지금도 부채 비율이 높은 국책은행에서 수십조 원을 빌려줘서 실제 가능성이 없는 시장에 장다울 씨 설득됐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그래프는 새로 늘어나는 원전과 폐쇄되는 원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2019년이 지나면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원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 폐로 시키는데도 수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보면은 정부 지원도 원전에 비해서 없었지만 이미 연간 300조 원이에요. 아까 저 600조 원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600조 원인 거고 재생에너지 연간 300조 원에 176개국에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 111개 기업이 100% 재생가능을 해주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원이 없어도 작년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수출액이 작년에만 5조 원이에요. 1년에. 뭘로 수출한 거예요, 그때는? 태양광 수출이 한 4조 원 돼요. 태양광 수출 사전에 전 했어요? 세계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가장 많이 한 업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네. 기업이에요. 한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쪽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서 세계적 흐름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600조 원 구라치면서 그걸로 협박하지 말고. 변호사님은 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오늘은 마지막이고요. 네. 오늘 변호사님과 같이 나온 이유는 네. 사실 신골 오르코기 건설허가가 작년에 6월 23일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건설허가 자체가 위법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린피스가 시민들 559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건설허가가 위법하다는 걸. 그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저희 소송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아하. 김혜기 변호사님 나오신 겁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이 왜 위법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원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규정을 위반해서 많이 지은 건데 규정은 원전 반경 48km 이내에 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194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는 그 기준을 4배나 넘어선 787명이에요. 2배도 아니고 4배나 넘어선 거죠. 그래서 570만 명이 산다. 네네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두 번째는 원전은 사고가 났을 때 대피가 가능한 곳에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나오면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그러니까 있고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적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길도 넓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 주위에는 아시다시피 30km 이내에도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누구나 집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먼 곳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피할 길도 없고 또 방법도 없는 거죠. 380만 명이 한 번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한수원이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면 한 18만 명 정도의 사람이 4시간 반, 18만 명 정도 대피하는데도 4시간 반이 걸린다고 보고 있는 걸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럼 340만 명은 어떻게 해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대부분 대피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대피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있는 사람이 차례차례 대피하겠다. 원전이 터졌는데 누가 기다리냐고요. 네.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싸갖고 나오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줄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후쿠시마 사고를 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그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집에서 누워 계시는 또 환자들 병원에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해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를 중대 사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중대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해야겠다고 여러 가지 규정을 강화했어요. 근데 그 규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국회는 굉장히 규정을 잘 만들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부 규정을 만들면서 신거리 오류코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중대사고 관리를 안 해도 되도록 건설화가 과정에서는 안 해도 되도록 규정을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건설 허가를 내줬고 그것은 오로지 사업자인 한수원이나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대처 설계가 안 된 채 허가가 돼버렸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최근에 한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럽의 원전을 수출하는 모델이 인가가 났다라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모델에는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없는 게 2개가 있어요. 뭐냐면, 이중 경납 건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중 경납 건물은 말은 어려운데, 죄송하지만 우리 장다울 캠페이너의 헤어스타일이 이 경납 건물, 원자로 건물. 뚜껑이 2개다 이거죠? 이중으로. 네. 예, 두피가 2개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경납 건물은 방사능 사고 시에 방사능을 그 안에 가두는 그러니까요. 건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하나짜리고 수출하는 건 2개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테러시라든가 수소 폭발이 일어나도 다시 하나가 더 있어서 안전하다 이런 건데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2개고 국내 거는 하나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코어 캡처라고 말은 어렵지만 코어 캡처가 뭐냐면 이제 후쿠시마도 뭐 멜트다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핵연료가 녹아가지고 콘크리트 바닥하고 닿으면 수소 폭발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 후쿠시마 사고 사진 보시면 연기가 폭발처럼 팡팡 되는 그거를 이제 수소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장치를 수출형에는 있고 국내형에는 없습니다. 불났을 때 끄는 게 있고 없고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불났을 때 껐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비상 보조 세수라는 거는 그냥 양동이로 물 약간 붓는 정도. 물이 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굉장히 수출용은 훨씬 더 안전한데 국내 거는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굉장히 훨씬 부실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야 수출형만 하지 말고 국내에도 해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걸 안 했는데도 건설허가를 하게 해준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이 이중 경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2개씩 우리나라만 이제 1개다 이런 취지의 원자력과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안전벨트도 있고 에어백도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3중으로 해야지요, 거꾸로. 아, 맞아요. 굉장히 역시 예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예리한 말이라고. 아니 왜냐하면은 왜 예리하냐면 우리나라 원전에 특히 고리원전 단지는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전 10개가 몰려 있고요. 주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는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한국은 오히려 홀대를 한 거죠. 우리 국민이 봉이냐. 미친 건데 이거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이제 원전에서 중대 사고 났을 때 주변 주민들이 나는 몇 시간 안에 대피를 해야 될까? 내가 먹어야 될 요오드제 같은 약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장치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전 중대 사고에 대한 그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거기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신고리 오르코기만 그런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네, 걔네. 오르코기 특히. 네, 그래서 이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란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보호해야 될 주민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피해야 될 주민들 범위, 미리 이제 대피해야 될 지역의 범위인데 원래는 법이 8에서 10km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린피스가 강한대교 지난번에 우리 장다울 캠페이너가 사진으로 보여줬지만 강한대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52시간을 버텼잖아요. 그 뒤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에서 30km로 범위가 확대됐고 그 늘어난 범위의 주민들만큼 그 범위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이제 170만 명 정도인데요. 이 170만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원전이 여기는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은 10개가 몰리게 되는데 계란이 1개 있을 때하고 10개가 서로 모여 있을 때 10개는 훨씬 깨지기가 쉽죠. 그러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해라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평가하지 않았다. 반영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성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 지진 하나만 가지고도 신고리 오르코기는 지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진 관련 규정을 너무나 어긴 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전 부지 반경 320km를 문헌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한 자료나 지진 날지 안 날지 뭐 이런 조사. 과거에 뭐 역사가 뭐 지진이 뭐가 있었냐 다 보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다 쪽이거든요. 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고리 원전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320km를 오른쪽으로 보면 일본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저기 규슈 지역이라고 해서 구마모토 지진 크게 났던 지역인데 저 바다에서 큰 지진이 나면은 후쿠시마처럼 쓰나미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원전에 물이 덮칠 수도 있는데 육지 쪽은 문헌 조사를 했는데 바다 쪽은 문헌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요. 8km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또 원전에서 40km 이내에는 실지 조사라고 해서 땅을 파서 몇 군데는 파서 이게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인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한번 발생했던 단층에서 다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네. 했긴 했는데 네. 지금 40km를 원래 실지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문미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km까지밖에 안 했다 육지는 그것도 신고리 오르코기를 위한 부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신고리 1, 2호기 때 조사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서 썼다라고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라는 거는 1, 2년 단위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몇몇 년 지구라는 전체의 역사를 놓고 봐야 되는데 반드시 과거의 역사 지진을 봐서 그 최대 지진을 또 반영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779년에 경주에서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나서 그때 사람이 100명이 죽었다는 게 기상청의 기록이고요. 공인된 인정된 기록이고 그리고 1643년에도 울산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울산은 바로 신고리 오르코기 앞바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은 어렵지만 부지 증폭 효과라는 거를 배제했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멕시코시티 지진을 생각하시면은요. 멕시코시티가 이번에 지진으로 굉장히 360명이 전체적으로 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멕시코시티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보다 멕시코시티에서 피해자가 절반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먼 곳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지진은 약간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걸 지진 감쇄라고 해요. 근데 어떤 지점에 왔을 때 그 부지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원래 출발했던 그 지진의 에너지보다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진다는 의미에서 증폭이라고 해요. 근데 커질 때 특히 여기가 매립지라든가 퇴적토일 때 굉장히 지진이 커져요. 근데 멕시코시티는 과거에 호수였던 것을 메웠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출발 전보다 거기가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그런 데냐면 부산이나 송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BBK가 여기 있네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금방 찾으세요? 원전 업계 하는 얘기가 규모 6.5의 지진이 오면 우리나라 원전은 0.2G라는 설계가 돼 있어서 괜찮고 규모 7.0이면 0.3G의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괜찮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규모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지진의 크기고요. G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어떤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 어느 지점에 와서 나를 한 개를 때리냐, 세 개를 때리냐 이런 차이인데 그 G가 클수록 힘이 커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당시에 규모 5.8의 지진이었지만 0.4G라는 값이 측정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규모 6.5 7.0일 때도 0.3G 이상의 힘이 안 올 것처럼 정부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5.8G의 지진에도 0.4G가 발생을 했는데 이 거리를 보시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명계리라는 측정 지점보다 더 먼 곳에서 훨씬 큰 힘이 발생을 했어요. 이해했어요. 지금 정부가 신고리 오르코기는 내진 설계값이 0.3G예요. 근데 그거는 규모 7.0의 지진이 와도 0.3G면 버틸 수 있다 이 주장인데 실제로는 규모 7.0의 지진이 왔을 때 0.71, 0.5G 이상이 올 수도 있다. 내진 설계 기준보다 낮은 지진에도 그 이상의 힘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안일하게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예. 2007년에 일본 니카타에 6.8의 규모의 지진이 왔어요. 규모 6.8의 지진이었지만
가시와자키 가리와라는 원전에는 0.9 나왔다. 힘이. 0.69입니다. 그래서 6구나. 굉장히 큰 값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 0.3G 내진 설계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유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이 그러니까 운명의 날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에 걸쳐서 이제 시민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원전 지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던 거고요. 엄청난 물량 공세가 특히 이번 주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번의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최근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고리 오르코기를 안 짓게 되면 전 세계에 앞으로 열리게 되는 600조 원의 원전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못해서 찬밥 신세가 돼서 한국 경제가 거의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팩트를 좀 짚어보고 시민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0조 원전 수출 시장의 허구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600조 원전 시장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이런 큰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탈원전을 하고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구경꾼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600조면 정말 크잖아요. 마치 한국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봐도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위쪽의 파란색은 매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원전의 개수인 거예요. 그 밑에 갈색은 매년 오래돼서 폐쇄가 되는 원전들의 개수인 거죠. 그럼 보시면 70년대, 80년대에는 파란색이 훨씬 많죠. 많은 원전들이 지어지고 폐쇄되는 원전은 적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어지는 원전들이 시장이 아니에요. 이 70%는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시장이라고. 그리고 제가 요즘 토론회에 나가서 반대쪽이랑 토론하게 되면은 중국도 원전 수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여쭤봤어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롤모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력공학과 교수님께서 아니 롤모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개도국 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짓고 많이 수출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저 600조 원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계 원자력 협회라는 원자력계 협회가 있어요. 원전을 계속 늘리는 거 원하는 로비 기구죠. 거기서 나오는 통계예요. 앞으로 160기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더 건설될 거다. 근데 한 기당 한 4조 원 되니까 600조 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놓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160기 중에서 자기네 나라 기술로 짓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시장이 110기예요. 70%. 저기는 우리가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진출을 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그 나머지 30%도 원전 건설이라는 게 계획된 대로 건설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건설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거나 이미 다른 나라들이 수주를 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저 남은 30%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게 경쟁자로서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게 영국이랑 체코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2다. 그렇죠. 우리는. 플러스 2인데 그게 지금 빠져있죠. 지금 중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전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이 원전들이 노후화돼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2개, 1개 지어봤자 전체 규모는 다 감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선진국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선진국 상황을 보면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탈원전 선언했죠. 프랑스도 원전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75%인데 50%로 줄이기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아까 봤던 58기 중에서 17기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원래 4개를 짓고 있었는데 그 건설 중이던 2개를 취소했어요. 경제성도 안 나오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잘 된다 해서 실제 건설 중이고 신고리 오르코기보다 더 많은 수조 원의 금액이 들어갔던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죠. 거기서 미국 원전, 현재 99개에 있는 미국 원전이 38년 내에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린피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치단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투자 신용평가 기관에서 전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진국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도국에서는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5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70%를 중국, 러시아, 인도에서 짓고 있어요.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가 짓고요. 자기 기술로. 인도도 자기가 자기 기술로 짓는 거랑 러시아에서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장다울 씨를 모시겠습니다. 동물과 모인 해바라기군요, 이름이. 해바라기의 대표 김영희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알려주세요. 예. 네, 지난 파파이스에 3번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을 시작했던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십 개의 토론회를 본 시민들 500명이 이제 2박 3일 동안 만나서 2박 3일 동안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지 재개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그게? 네. 금요일 날 모여서 2박 3일 동안 숙의,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양쪽이 제공하는 자료집도 공부하고 동영상 강의도 한 6개를 듣고 그다음 지역 TV 토론회도 수십 차례가 있었어요. 수기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죠, 500명이. 네.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를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실제. 근데 지금 일반 여론은 거의 박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오르코기를 더 이상 건설하지 말자 하고 계속 건설해야 된다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뭐 네. 40대 4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여론이고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끊임없이 조선일보나 많이 줄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주황색 부분은 중국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을 제외하면은 실제 원전 시장은 몇 기 지어지지 않고 있고 폐쇄되는 게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거죠. 오래된 원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은 7, 80년대 황금기에서 이제 쇠락하는 시장으로 이미 변화된 지 오래인데 뭔가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매년 원전 건설을 새로 시작하는 원전 개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76년도에 무려 전 세계적으로 44기의 원전이 건설을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2017년에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전 세계에 새로 건설을 시작한 원전이 하나예요. 전 세계에 하나. 작년엔 5개였어요.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의 신고리 오르코기였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는 200개 국가들 중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30개 중에서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OECD 국가는 15개국이에요. 15개국 중에서 새로 원전을 전혀 안 짓고 있는 국가가 9개고요. 나머지 6개는 그러니까 새로 원전을 짓고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현재 99개가 있는데 꼴랑 2개를 짓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58개 있는데 지금 하나 짓고 있어요. 일본도 42개 있는데 2개. 우리나라 24개가 있는데 지금 3개를 거의 다 지어놨죠. 신고리 오르코기는 저기서 빠진